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엄주연 사무처장이라고 하고요. 최근 2000년서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보건의료 교류협력 사업을 하자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쪽은 지금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잘 이해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북쪽이 이상해, 북한이 이상해,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저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이 왜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쪽은 여전히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모든 인민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까지도 노동신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탈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의 붕괴됐고 이미 보건의료는 시장화, 민영화 돼서 거의 무상이라는 건 없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의 교류협력의 역사는 1995년서부터 시작이 돼요. 북쪽이 우리 너무 어려우니까 인도적 지원을 해줘라고 하면서 유엔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남쪽에 그때는 김영삼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식량 지원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꽤 많은 인도적 지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보수정부 들어서 되게 가다서다 하다가 2014년에 북쪽에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방침이 천명이 됩니다. 우리 이제 인도적 지원 안 받아 이렇게. 2016년에 2월달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완전히 남북 관계가 중단된 상태고 그러다가 2018년에 재개가 된 거고 그리고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다시 중단된 상태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현재까지 이렇게 중요한 모멘텀들이 있었고요.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가 8년 동안 제재를 받았거든요. 미국 제재를 받았는데 8년 동안 60만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거는 엠네스티 자료인데 60만의 아이가 사망했는데 그게 전쟁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의약품, 항생제, 해열 진통제 이런 거 못 먹어서 죽었어요. 보시면은 영예 군인과 제대 군인을 우선 봉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약도 많지가 않았고. 근데 이거는 거의 2005년 상황이에요. 2005년 상황이라는 거는 15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의 북쪽이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15년 전에는 이랬다라는 거고요. 2018년 9월에 9.19 이제 공동선언 하고 나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 공동 보도문을 발표를 해요. 첫 번째로 올해 안에 2018년 안에 전염병 정보 교환을 시범으로 실시한다. 두 번째로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들의 진단과 예방 치료를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 세 번째로 중장기적 방역,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향후 끊임없이 논의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2018년 12월에 국자급 실무회담 하면서 인플루엔자 정보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해요. 교류를 하고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송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 타미플루가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결국은 못 들어갔는데 타미플루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타미플루를 실은 트럭이 개성으로 들어갈 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유엔사가 안티를 건 거예요. 개성에서 이 타미플루 약 기다리던 북쪽 선생들이 기다리다 그냥 돌아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북쪽은 2019년 내내 미국한테는 셈법을 바꿔오라고 얘기를 했고 남쪽 정부한테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 따라서 선언 이행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당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았죠. 북쪽은 2019년 12월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하면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을 합니다. 제재 해제에 대한 미련은 금물이다. 북미 간의 교착 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띨 거고 향후 적대 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자. 경제 건설을 위해서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목숨처럼 지금까지 지켜온 존엄은 팔 수는 없다.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핵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다른 표적을 들이댈 거다. 이거 환상 갖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과학, 교육, 보건사업 개선을 같이 얘기해요. 이 회의 때. 되게 재밌는 게
현식의 과학, 교육, 보건 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영상을 빛내는 매우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다. 김정은 정부 출범해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정책으로 11년 무상교육제를 12년 교육제로 확대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한 시설들을 막 짓기 시작했고,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사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을 전면화 내세우고 있는 중인 거죠. 평양 종합병원은 한국의 아산병원보다 커요. 워낙 북쪽은 각 구역별로 병원들이 있고, 이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북쪽 전체의 인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병원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도 되게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북쪽은 9개 도가 있고, 중요한 도가 있고, 그 다음에 평양, 개성, 남포 3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이게 토탈로 하면 딱 12개잖아요. 이 12곳에 의학대학이 다 있고, 의학대학이 있다라는 거는 의학대학과 관련한 임상병원이 있는 거예요. 임상병원이 독급병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과 평양의 이 중심병원들이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농 간의 보건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먼거리 의료 봉사 체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치료 내용은 그냥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일 경우에는 통원치료까지 다 무상으로 나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보건지표 중에 하나인 지역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보면 맨 위가 개도국 평균이에요. 그 밑이 전 세계 평균이고, 맨 아래 주황색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평균이죠. 빨간 게 북쪽이거든요. 아무리 우리 시각으로 봐서 허접하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평균과 개도국 평균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심각한 제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잘 해결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쪽은 어쨌든 원조에 대해서 예전부터 제국주의의 하나의 칭탈의 천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그게 있었었고, 북쪽에 인도적 지원하는 거 남쪽 여론 받기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주는 사람도 싫다 그러고 받는 사람도 싫다 그러는데 끊임없이 우리 당국은 인도적 지원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봐요. 다른 식의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남쪽 당국이 북쪽과 맺었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유엔 제재를 넘어야 되는데, 유엔 제재의 걸림돌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이거든요. 당국이 선언, 공동선언 이행하면 된다. 그리고 그거 먼저 선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남북 교류 없을 거다. 민간단체도 없을 거다, 더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풀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다음에 의지는 어쨌든 남쪽 당국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거죠. 향후의 교류협력은 진짜 교류협력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2018년에 맺었던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가 돼야지 정상적인 남북의 교류협력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이게 통일운동과 평화운동과 이런 게 맞물리면서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지 향후의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여튼 우리의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